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입니다. 저희가 자존감 편이 가장 조회수가 높았어요, 그동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엄청 달아주시면서 더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요청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2편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존감 얘기 그때 한 게 다인데 2천 이렇게 쉽게 오픈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존감 편에 달아주셨던 댓글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카페 익명으로 올려주신 사연 상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댓글 먼저 읽어볼까요? 네. 자존감과 인정 욕구는 반비례인가요? 사실 인정 욕구라는 것 자체가 결국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욕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의 가치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거기서부터 안정, 만족감, 행복을 얻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자존감하고 정확하게 반비례라고 얘기를 하기 힘들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서는 나타나기 힘든 그런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면은 이제 최상위 단계가 자아실현 욕구고 그 아래 단계가 이제 인정 욕구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있지 않고 자아실현 쪽에 오히려 포커싱을 두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정 욕구를 사람이 갖고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진 이후에는 하나 올라가서 자아실현 욕구를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그 자아 실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정 욕구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자존감이 채워진 분들은 이제 그 윗단계를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반비례는 아니고 그 달성 과업으로 따졌을 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자존감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인정 욕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가 스스로의 성취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성취에 따른 주변의 긍정적인 피드백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헷갈리셨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비례반비례 문제가 아니라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샌드박스 내에서 뭐 몇몇 분들 저를 소지섭 비슷하다고 얘기해 주셨다고 하는데 소지섭 씨가 나중에 힙합을 했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자존감도 높으면서 자존심도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둘은 반비례한 건가요? 굉장히 재밌네. 비슷한 질문이네.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을 부린다라는 거는 결국에 다른 대상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인정 욕구랑 되게 비슷하게도 상호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나 혼자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세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치.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자존감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타인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랬을 때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비례로 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대답이었어요. 네.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나는 요만한데 남들이 날 이렇게 봐줘해서 오는 불안 때문에 자꾸 자존심을 부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바라보는 나인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그런 인정 욕구에 목말라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존심을 굳이 부리거나 자존심 세게 보이는 행동들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타인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데 부모의 말에는 흔들리는 것도 자존감이 약한 건가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부모님과 정서적인 어떤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부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 부모하고는 굉장히 그 경계가 없는 상태에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적당히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 라는 그 정도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밸런스를 일단 깨야 돼요. 그러니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하고도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타인들하고는 조금 정서적인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감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나는 부모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할 수밖에 없겠어요. 나 혼자 뭔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 익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이 거리 조절을 일단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로부터 좀 독립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자존감을 논해야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 말고는 대상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춘기를 넘어서 내가 좀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됐을 때 우리는 자아 실현을 논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분은 아직 1단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1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굉장히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즉 감정적 거리가 먼 사람에게서 오는 어떤 피드백하고 감정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서 받는 피드백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감정적으로 친밀하다는 가족 간에 오히려 예의는 지키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양재원 원장이 얘기한 대로 가족 간의 감정적 거리도 너무 밀착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는 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 정도는 유지를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인드 카페 사연 먼저 읽어보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해요. 예전에는 자존감도 높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시원하게 다 했는데 갈수록 자존감도 낮아지는 걸 느껴요. 할 말이 있어도 속으로 삭히는 일이 늘어나고 어딜 가도 이쁨 받지 못하는 기분에 우울해요. 전에는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왜인지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면서 우울하기만 해요. 이게 아마 제작진이 녹음하신 걸 텐데 메소드 연기를 하셨는데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이제는 삭히게 됐다. 이게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통은 20대 초중반 정도 혹은 중후반 막 사회 초년생인 분들 중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존감이 높다는 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소위 학생이라는 신분에 있을 때 혹은 심지어 뭐 더 어린 미성년자의 신분에 있을 때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회라는 시스템으로 나와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옛날보다 좀 못나 보이고 내가 예전보다는 좀 자신감 떨어진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해져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존감이 떨어졌다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사회성이 올라가고 사회 기술을 하나 체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회생활 속에서의 대인관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면서 산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서 하면 안 되고 해도 되는 말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해도 괜찮은 것만 하는 그런 연습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생활의 기본이거든요. 일단 본인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제 아이에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사회에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는 겁니다. 이건 본인에게 있어서 엄연히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발전하는 단계라는 반증입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존감을 논하시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존감은 누가 날 이뻐하고 안 이뻐하고가 중요한 이슈가 아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사회라는 테두리로 이제 막 진출을 하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기존에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나 혹은 사회적인 어떤 나의 챌린지 자체가 좀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다가 내가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깨지고 부딪히고 도전했다가 뭐가 잘 안 되고 또 환영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서 뭔가 좌절을 겪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이걸 나르시스틱 인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애적 상처를 지금 겪고 계신 상태다. 기존의 것들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시야가 넓어지고 나의 경험치가 생기면서 또 다른 피드백들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를 못 견디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성숙도나 혹은 사회적인 어떤 경험치가 쌓이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진짜 자존감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무서워서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사람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밖에 나가서 수없이 많이 부딪히시고 깨지시고 이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성숙도와 자기가 진짜 추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가르마를 타시는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친구들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아요. 같은 무리의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화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친구들과 따로 다니게 되었는데 어쩌다 친구들이 제 욕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욕을 들은 뒤부터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듯 낮아졌어요. 학교를 가면 표정 관리도 되지 않고요. 매일 밤 눈물이 쏟아져 울다 잠이 듭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상처겠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나이를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봐서는 아마 중고등학생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10대 때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상은 또래 집단 내의 세상이거든요. 사춘기를 경험한 이후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포션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또래 집단, 친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아예 사람의 발달 단계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건 굉장히 힘들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 사연자분을 지금 낙오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되게 잔인한 행동을 한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물론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냥 그거는 뭐 처처하고, 대부분의 그 안에 원래 또래 집단에 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연자분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분들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게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당신을 낙오시킨 순간 잘못한 행동을 한 거고, 그 행동에 대해서 최대한 합리화하고자,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사연자분을 계속해서 욕하고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뭔가 문제로까지 연결시키지 않는 거를, 일단은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또래 집단 내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다투고 무리해서 떨어뜨려 놨을 때 당연히 죄책감이 생깁니다. 시간과 경험 때문에 오는 죄책감을 제가 나빠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쟤를 퇴출시킨 거야 라는 식으로 합리화해버리면 본인들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생활 내에서만 겪지 않아요. 앞으로 더 잘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했다는 거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특히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꽂혀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밤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욕을 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일단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 친구 무리와 다시 잘 지내고 싶은 건지, 그렇다면 왜 잘 지내고 싶은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들과 잘 지내고 싶지 않다면 다른 누구와 잘 지낼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조금 한 걸음 뒤로 좀 빠져나와서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본인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거, 원하는 것을 한 걸음 뒤에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마인드 카페 어플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보고 싶은 컨텐츠나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이제 아시겠지만 댓글 꼼꼼히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네,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